11월의 마지막 주간인 이번 주는 다소 차분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지표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GDP 같은 경우도 다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나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약간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상승 탄력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조금은, 주의성을 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한국 지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0% 정도 올라갈 것이다. 네, MSCI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인데, 한국 지표가 이제 내년도에 20% 올라가려면 조건이 있는데 뭐냐? 반도체 쪽의 상승이 주가 이뤄야 된다. 제가 해드렸던 말이랑 좀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주로 이뤄서 한국 지표가 내년에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20%라고 한다면은요, 네, 3,000포인트 넘어간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자, 지난주에 정책 수혜주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올라갔고요. 종목 진단으로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더 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와짐에 따라서 또 치열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 관련들 움직임들 또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같이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11월 달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간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충분한 얘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매출 집계나 이런 것들은 한 1, 2주 정도 지나야지만이 뭔가 확실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조금 애매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반장이 열렸잖아요.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변화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 소비지출, 네, 개인 소비자 물가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이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비슷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할 것이다. 네, 요게 이제, 0.3, 0.2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줄어든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표되냐면, 30날. 미국 시장 시간으로 30날 발표되기 때문에 주 후반부에나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주 초반부에 발표되는 것들은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화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소비자 신뢰도 이쪽 부분들은 네, 그냥 100 넘어가서 발표되는 부분에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GDP 발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일날 29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굳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특별한 어떤 이슈들이 없는 상태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원 PCE 가격 지수는 네, 전달보다 3.5% 올라서 네, 9월 달에는 3.7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둔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전월 대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0.3에서 0.2로 둔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소비자의 어떤 물가 지표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또 연준이 가장 또 이제 주목해서 보는 그런 물가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CPI 다음에 이제 PCE를 많이 보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또 둔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실질적인 어떤 물가의 둔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가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방향성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품 시장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년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7.7%,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4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에 달았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조금 완화된 모습이라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게 맞죠. 네,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종료하겠다라는 시그널도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 이제 나온다고 친다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뭐 금리 인하를 2번 하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내년도에 금리 인하 4번 나올 것이다. 네, 1%포인트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내년 하반기 지나면서 한 6월달 전후로 금리 인하가 한번 나타나게 된다라면 내년도에 많이 하면 3번이고요. 네, 그냥 평상시 정도를 한다면 한 2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후반부로 미뤄진다면 뭐 2번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것이 2026년도까지 연결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보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4.47, 많이 내렸죠. 네, 5% 육박했었는데,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근데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금리의 하락은 기술주들의 상승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놨다, 상승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토요일인가요? 12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뭐 12월 달에 봐야 되겠죠. 12월 2일 토요일 날 발표되면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뭐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파월 의장이 여기다가 뭐 특별한 언어를 구사할 것 같지는 않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 네, 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이 또 여기 반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없다, 추가 인상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겠죠. 12월 달 들어서면 FOMC가 마지막으로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종료를 완전히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30날은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또 있습니다. 그 금통위는 근데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시죠. 뭐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진짜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냥 애매하게 끼어 있어서 실기를 그러니까 기회의 시점을 놓쳐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 변수가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흘러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이 금감원의 어떤 입장도, 이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한국은행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때부터 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계속 놓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2015, 6년? 네, 그때부터 계속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느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통위가 열리든가 말든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번에도 뭐 별일 없으면 그냥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금리 인하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금리 인상도 못하고 그 동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결해 놓은 상태에서 해외의 어떤 금리 움직임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요, 네, 그냥 수혜를 입게 되는 거라서 어부지리로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뭐 그런 형태라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죠? 네, 국내 증시 좀 살펴보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500포인트에 진입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좀 둔화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뭐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좀 눕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당연히 좀 쉬었다 가는 게 당연하죠. 뭐 증권사 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것만큼 또 이상한 부분은 없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흐름들은 옆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상승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조정을 거치고 나면서 업종 간 반등 탄력이 뭐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2차전지가 좀 시들하고 반도체가 좀 쏠림 현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향후에는 반도체와 건강관리, 즉 뭐 헬스케어라 봐야 되겠죠. 이쪽 업종이 차기 주도주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로 봐야 됩니다. 네, AI 쪽으로 다 포함시켜서 봐야 되죠.
그죠? 네,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주간 예상치는 2450에서 2570. 지금 포인트를 본다면 딱 중간에, 어중간에 걸쳐 있어서, 특별하게 어느 쪽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업종은 반도체, 인터넷, IT 솔루션, 제약바이오, 엔터게임, 해외건설, 기계, 화장품, 의류, 뭐 다 집어넣네. 없는 거 없잖아. 네, 아무튼 뭐 다 관심 있게 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거나 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증권사에서 관심 종목들을 뽑아놓은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도주의 어떤 흐름들이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MSCI에서 말하는 한국 지수가 내년에 20%나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면은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호조 덕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들의 주당 순이익이 12개월간 무려 58%나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삼성전자의 내년 순이익이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3배 충분히 가능한 수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3배가 올라가지만 내후년도엔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내년도에 3배가 올라가고 나서 내년도에 33조 원 정도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5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33조에서 50조 넘어가는 것은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내후년도까지 이 순이익 상승률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도 내년도에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게 뭐 HBM이라든지 이쪽에서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반도체 G램 가격이 제대로 된 평가를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가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느냐? 역시 AI가 깔려있다. AI를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 로봇에도 AI, 자율주행도 AI. 그냥 요즘엔 AI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AI의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이제는 중요성 대충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4분기 수준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MSCI 한국 지수는 현재 수준에서 20%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MSCI 한국 지수로 생각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로 보더라도 그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0에서 20% 올라가면 3000포인트 나오는 거 맞죠? 네. 500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3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000포인트 돌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MSCI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독주가 나오게 된다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2차전지의 흐름인데 2차전지가 빠져나가게 되거나 2차전지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간까지 가게 된다라면 상승적으로 베팅되는 자금들이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이고 자,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아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원하는 강세를 보이게 되고 환율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외부 쪽에서의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은 올해 한국 증시에서 6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는데 재밌는 건 뭐예요? 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다른 종목 쪽에서는 이제 순매도가 좀 나왔지만, 삼성전자 쪽에서는 외국인 자금 13조 9천억 원을 끌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삼성전자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올 한 해 동안의 매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은, 뭐야, 이거밖에 안 올랐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얼마나 핸들링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가격대를 안 올리게 하고 나서 매집을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매집밖에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내년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3배 증가한다. 3배면 300%입니다. 내후년도까지는 한 500% 증가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증가할 거 생각되는 기업에 수급은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다. 뭔가 냄새가 단단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전망을 짜게 된다면 그 종목들 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종목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종목군들도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찌릿찌릿 정책 수주 소식에 자극받은 전력설비주. 그래요? 네. 사실 그 전력설비 관련한 종목군들은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전력망 구축 이런 것들 때문에도 수혜를 좀 입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좀 있었고 최근에는 초전도체 때문에 여름철에 한번 올라갔었던 부분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런 거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보면은 한국전력의 그런 어떤 일부 민영화죠. 일부 민영화. 이걸 일부 민영화라고 봐야 되나? 민간 기업에게 이제 뭔가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 민간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문제는 이제 한국전력을 진짜 민영화 하려는 것이냐라는 식의 어떤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민영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좀 빡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민영화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죠.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민영화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네, 지금도 건강보험 많이 욕하고 있지만, 네, 그게 민영화 된다면 더 헬게트가 열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 특히 이제, 대북 송전 관련한 종목군들, 예전에는 대북 경제협력, 경협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많이 포함된 부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 대북 송전에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송배전망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임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계속 한국전력이 이제 독점에 왔었는데, 이제는 민간인에게 문이 열린다라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라는 판단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전력,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동안 이제 적자에 시달려고 했어서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썩 좋은 부분은 아닐 거예요.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런 형태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정책 수혜로 움직일 것이다. 근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내년 총선 전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죠. 내년 초반부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변압기 분야도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 상황과는 좀 다르게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얘네가 지금 독립법인 창설 이후에 최대 규모의 수주를 만들어냈다. 943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고압 차단기, 리액터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공급 계약이죠. 이게 사우디 소재에 있는 그런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전력망이라는 것은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공장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기차 공장을 북미 지역에 세운다 해가지고 이 전력망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관점을 좋게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중동, 미국 이런 주요 시장에서 수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경기가 좋아질 때 공장을 짓든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하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전력망 관련한 종목군들, 송배전 관련한 종목군들 또는 변압기 관련한 종목군들, 초고압 케이블 관련한 종목군들, 당분간은 이제 이 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수주 증가라든지 또 경기가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이쪽에서의 어떤 인프라 구축 등등등을 통해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런 기대치는 그냥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적 증가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PC,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 지표로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 크게 나쁘지 않다.
라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다 후반부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 초반부는 이제 지난주의 움직임을 따와서 그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 지난주의 움직임들이 그다지 썩 뭐 대단하거나 좋은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횡보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가 있다.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것은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지수의 MSCI 한국 지수가 내년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책 수혜 전력 설비주 되어 있는데 요것도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책적인 어떤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정책 수혜주 올라가죠. 요즘에는 뭐 누구누구 관련주 해가지고 막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총선, 대선, 뭐 아니면 이제 정치적 어떤 이슈 나올 때는 정책 관련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년도 초반부 정도까지, 네, 아마 정책 관련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군들은요,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과정들이라서 뭐 특별하게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나 모난 경우가 아니라면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책 한 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절대로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기회의 본 모습은 기회를 잡을 사람이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다. 바쁘고 귀찮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해보라.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대박의 주식이 보이게 될 것이다. 네. 열심히 해보란 말이에요. 열심히. 아니,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네, 그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다고요? 스타코믹스를 읽어보시면 같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침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아침 무료방송에 오시면 또 이번 주를 저하고 같이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뭐 횡보가 나가서 이제 옆으로 좀 눕는다고 하더라도요, 유지가 좀 잘 되고, 뭐 시장이 좀 눕더라도 종목은 올라가고 계좌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상승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좌 정비가 좀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화이팅!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방으로 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